오두막 이야기 쉬운 8번째 시간 5분의 책 2권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오늘 소개하는 일반 서적은요, 유홍진 교수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유홍준 교수님, 미술학을 전공하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수님의 책에 1권부터 6권까지 이야기가 너무나 멋집니다. 바로 이 1권인 남도답사 1번지를 시작해서 6권에 이르기까지 나의 북한 문화유산기까지, 북한에 있는 문화유산까지 다 골목골목 길을 걸으면서 정리하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을 쓴 목적이 뭘까요? 페이지 10페이지 보면 1987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의 한 관계자가 오늘 유홍진 교수에게 질문합니다. 한국의 박물관은 어떻습니까? 그때 대답이 이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박물관입니다. 와우. 서구의 미술관들은 경쟁적으로 그 규모의 방대함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것은 제국주의 시대의 산물로 한결같이 이국 문화의 포로 소용소일 뿐 낱낱 유물의 생명력을 벌써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의 한 평론가는 명작들의 공동묘지라는 혹독한 자기 비판을 하게 이르렀다. 그렇습니다. 서구에 있는 다 모든 좋은 박물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제국주의에 모아놓은 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한반도 북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 국토가 문화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박물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페이지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은 아는 만큼 느낄 뿐이며 느낀 만큼 보인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성경 구절 같아요. 왜 골목길을 다니면서, 왜 이 온 국토를 다니면서 이 문화유산을 적었는가?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고 이전에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을 좀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3,000년의 문화유산이다 보니까 불교 중심 또 유교 중심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원, 서당, 절, 탑, 또 종, 책 이런 얘기들이 중심적인 이야기예요. 한번 꼭 읽어볼 책입니다. 좀 반면에 골목길 역사 산책이라는 책, 저는 이것을 신앙서적이라고 불렸는데 물론 저자에게 좀 다른 관점이 있지만 저 그렇게 소개하고 싶었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것은 근대사 이후, 즉 여러분 근대 개항이라고 얘기하는데 걷는 만큼 보이는 역사를 찾아서 골목길을 걷는다. 문화유산 가운데에 바로 근대 상황에 있는 이야기들을 한국 역사를 적은 책이에요. 특히 이 두 번째 책은요. 부산, 인천, 목포, 순천, 광주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인데요. 1편에선 서울이었었고요. 이 책을 통해 느끼는 건 뭐냐? 여러 가지 있지만 이 골목길을 걸으면서 역사를 발견하는 것은 유홍준 교수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와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책의 특징은 근대사 이후다 보니까 오늘 한국에 온 첫 번째 외국인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왔던 그 바로 제국주의 시대 때에 선교사는 어떻게 일제 침략을 두고 했었겠었고 그 우리나라에 어떻게 민족주의를 잘 전달했는가에 대한 복음과 그리고 민족, 독립 이 얘기가 가득한 책입니다. 제가 직접 한번 읽어드릴게요. 페이지 먼저 우리 부산으로 갑시다. 58페이지. 초량교회는 한강 이남 최초 교회다. 선교사 베어드가 부산 선교기지를 구축하면서 초량교회를 세웠다. 초량 3.1교회 3.1운동, 3.1 독립운동이라는 뜻이다. 부산 독립운동과 신사참배 거부운동의 중심지가 된다. 물론 이 부산의 초량동에 아주 자세하게 잘 적혀 있어요. 제가 교회적인 사건을 갖고 독립적인 사건을 갖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천 135페이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오후 3시 아펜저로 부부와 언더우드는 제무포항에 도착했다. 페이지 136페이지 1901년 아펜젤러는 조선집을 허물고 웨슬리 예배당을 신축 공사했다. 138페이지 1940년 12월 내리교회를 방문한 백범 김구 선생이 내리교회 신자들과 함께 원래 웨슬리 예배당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일제 치하에 어려움했던 우리들에게 교육
그다음에 신화, 그다음에 병원 이런 일들을 통해 오늘 우리 나라를 자주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왔던 얘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인천 얘기하다 보면 한국에 최초 거주했던 미국 선교사 바로 장로교에 있었던 우리 알렌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일제 침략에 대한 얘기들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알기는 일을 맡았던 일들이 바로 알렌 선교사의 이야기였었죠. 페이지 114페이지 광주입니다. 1904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광주 읍성에 자리하기 시작했다. 원래 거기 자리하려고 못하고요. 광주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풍장하던 무덤자리, 광주 사람들은 드나들거렸던 그 자리를 전망 좋은 자리에 선교사님들이 땅을 매입하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말씀을 증가하는 것으로 하게 되죠. 이 풍장이 뭐냐?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그 시신을 나무에 매달았다가 그래서 썩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래서 뼈를 수습하는 방식의 그 풍장에 공동묘지에 사람을 살리는 신학교, 학교, 병원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와, 진짜 할 얘기가 많거든요. 185페이지. 안 죽은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에게 세를 베푼다.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받은 최홍종. 그리고 187페이지 김구 선생은 최홍종 목사를 찾아와서 정치 참여를 촉구한다. 이런 일 가득해요. 여기에 순천 그리고 목포 수두룩한데요. 213페이지. 린턴과 4대 걸친 한국 선교는 1912년 윌리엄 린턴이 조선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대전 한남대학교를 설립한 윌리엄 린턴은 광주 선교부를 개척한 유진벨 선교사의 딸 살레벨과 결혼한다. 결핵 퇴치운동 270페이지. 바로 스테판 린턴 유진벨 자를 설립하는 이야기, 그리고 앰뷸런스를 만든 이야기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참 좋습니다. 한국 문화 국토박물관,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읽으면서 흥미롭고 재밌고 자부심이 가득한 책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최석호 교수님의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최석호 교수님은 근대 이후의 개항을 중심으로 쓴 책을 통해서 저의 관점과 아마 같은 관점을 생각해요. 제국주의에 있었던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어떻게 저항운동을 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독립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주었는가, 정말 잘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국의 이 교회의 역사, 선교사의 역사, 신앙을 놓치지 않고 또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